2024년 11월 27일 마감 및 중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 이번에도 칩스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론 얘기도 이거는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 내용은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3시 22분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3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2,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1,9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법인이 1,053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시장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490포인트가 여전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인데 한 5분 전만 하더라도요, 외국인이 매도로 이어졌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440억 매수, 외국인이 23억 매수, 개인은 25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정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항이 현재 지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이었던 한 670포인트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정받으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하지만 반등 나올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치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건 남북경협, 철도,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주강,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일신, 석재, 조비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AI, 챗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내년 AI 수익화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릴레이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구조조정 심화와 함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AI 어젠트 유저 케이스가 기업 현장에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업무에 맞는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용을 이제 기계가 한다는 얘기죠. 로봇이 하고.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소프트웨어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GPU와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늘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된다. AI 소프트웨어와 함께 로봇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사업도 AI 전략과 수익성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은 투자사 람다를 통해서 12월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가산 디지털 단지 센터에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KT에서는 1년 동안 준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AI 기술적 문제를 빅테크와 파트너십으로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LGU 플러스 역시 2028년까지 연간 4천억에서 5천억을 투자해서 총 2조에서 3조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I 관련주인 한글과 컴퓨터, 엠로, 그다음에 뭐 통신 3사, 이스트소프트가 상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상한가를 갔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드론 얘기였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국방부 전투기를 비판을 하고 이를 드론으로 대거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드론 테마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를 때리는 것은 도치가 국방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 첫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세금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에이록스는 공모가 이하로 왔다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공모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특사단에는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좀 보게 되면 협력 가능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무기 지원 등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뭐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나 중국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은 내년에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젠트증권에서는 어제 리포트를 냈는데 엔터주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시작점에 있다. 9월을 기점으로 엔터사들은 주가가 30에서 50% 이상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투자를 망설이게 했던 앨범이 바닥을 다지고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JY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은 뭐 사사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 다 좋다. 근데 제가 분석한 거는 뭐 역시 DOU와 SM을 최선호주로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네요. 어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고 AMD, TSMC,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요거 잠깐 확인을 좀 해볼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죠. 미국은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베이징 메터리얼, 뭐 기초산업재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유틸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 뭐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다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어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다 상승한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확인해 보게 되면 완성차가 급락이 나왔죠.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그 다음에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GM이나 포드나 스탈란티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중국도 역시 뭐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보면은 혼조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슈마컴은 10%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개가 들어갔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어제 한 5% 눌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비만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체중 감량 치료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랐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비만 관련주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 보게 되면 지금 플루엔스죠. 플루엔스 에너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암제는 어제 임상 실험이 예상치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MR도 약세를 좀 보였죠. SMR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안에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역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주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칩스법을 지금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그 다음에 공화당의 레드 스윕으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CXMT 중국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20% 성장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 시장 성장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 디램과 낸드의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바닥권에 있지만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범용 메모리의 가격 하락으로 2025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정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HBM도 역시 좀 느리죠. 지금 테슬라가 범용 HBM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메모리 가격 하락하게 되면 받는 돈도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오테크닉스는 상당히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경고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나한테 이제 돈 주면은 내 편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남 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을 포함하는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경제팀은 판단을 했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먼저 주요 무역국에 내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관세가 진짜 진행이 된다라면 미국 산업에 재앙이 될 거고 유럽 OEM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뭐 캐나다랑 뭐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설립을 해놔갖고 관세 매기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고래 관련주 이게 이제 시추 최종 승인했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고 뭐 이제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세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나오면 파는 그런 전략이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하락하면 사서 올라가면 파는 그런 전략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주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 및 감세 정책과 더불어서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한 요소다라고 밝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섹터가 IT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던 볼커롤, 은행의 고위험 투자 활동을 제한, 자기 계정 거래 금지 및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 금지 완화 개정안이 2019년 8월에 승인되게 되면서 은행들의 잉여 자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대출 여력이 있는 영업 활동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실제 금융주의 상승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같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개인 대출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이런 게 M&A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물음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연말은 당연히 금융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안 올라간 거는 현대차증권이죠. 2천억 유징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340만 명의 노인 미국인, 그 다음에 메디케이트 프로그램에 가입한 400만 명의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이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예정으로 740만 명에 가까운 비만인들에게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내용 때문에 국내도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인데요. 종목 AS인데 이게 오늘 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종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네어. 차트를 통해서 하겠죠. 그렇죠? 지네어는 오늘 한화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화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싼데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뛰어넘는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전히 14,2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고 오늘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2025년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홀링해서 끌고 가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은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12,500원 부근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셈 볼게요. 유니셈 보시죠. 어제 매수가 진행된 종목인데 이게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그냥 횡보장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제 목표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900원 부근까지는 본다. 다만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6,900원. 조정보다는 이때 조금 돌파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 막 동반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간도 걸리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ISC
어떻게 됐든 미국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좀 보였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5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52,500원 이탈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5,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냥 모투를 하는 게 있어요. 모투를 하는 게 있는데 어, 진에어 리프트가 이렇게 있죠.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저도 매수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비중을 축소한 거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게 뻥카든 아니든 악재가 나오면 일단은 피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다시 살 자금이라도 있어야지 덤벼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내일 만약에 52,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올라갔다가 만약에 뭐 10분 확인을 좀 해보세요. 10분 단위로 확인을 해보셔갖고 52,500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홀딩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대까지 조정받게 되면 45,000원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52,500원 내일 돌파 여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케어제는 어제 뭐 또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하고 오늘은 횡보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건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저항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LG전자도 한번 보죠. LG전자가 오늘 2.5% 하락한 이유는요. 결국은 차량용 뭐 그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멕시코에 지금 가전이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랑 또 LG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팔기 위해서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LG전자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오늘 뉴스 나온 거는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내용은 크게 이슈는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5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 4% 움직인 게 빙그레.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지지선까지만 밀렸다가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등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했죠. 그러면 내일 중요한 건 74,000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올해 그 소액주주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7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1차적으로 뭐 82,5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계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HL만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HL만도도 제 개별적으로 그 매매하는 그렇죠? 여기서 뭐 모투하는 계좌에서 비중 축소를 했는데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35,500원대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5,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 다시 확대하면 되겠죠. 비중 다시 확대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비중을 더 축소를 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35,500원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을 경우 32,500원 부근대까지 32,500원에서 32,000원 사이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할 때는 31,500원에서 32,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가격까지 조정 와서 반등이 나올지 이 가격까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1월이라서 협상 이런 걸 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나가야 돼요. 그때 동안은 계속 뭐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줄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건 53,500원입니다. 53,000원에서 53,500원이기 때문에 뭐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잠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기업 어음 등급을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돼서 자체적인 자금 여력이 된다라는 이유. 다만 시장에서는 미디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12등급 취소로 향후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 보게 되면 53,500원대까지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어떻게 또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모멘텀도 여전히 저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4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끌고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이상 움직인 종목 LGU 플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제가 저항 돌파할 때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이 1,200원 나왔고 제가 1차적인 목표는 11,500원이었어요. 11,5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12,300원, 12,2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2,2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 12,8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1,450원 있죠. 11,4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 근데 뭐 이것도 역시 AI 투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12,200원 돌파를 할 것 같고요. 뭐 실적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13,000원, 1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저항의 돌파를 빠르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돌파를 못하네요. 이게 저항이라서 조정받은 거지 뭐 악재가 있어서 조정받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주가 오늘 올라가다가 조금 미끄러진 것도 뭐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이슈는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재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결국은 이 저항을 쉽게 돌파를 하냐 못하냐 차이인데 똑같아요. 저항 돌파 못한 것 때문에 조정입니다. 다만 이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950원 이탈을 하게 되면 현금화해서 4,300원에서 복수전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지금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딥노이드가 개발한 생성형 AI 솔루션이 오픈 AI의 챗 GP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챗 GPT랑 AI 솔루션, 그러니까 딥노이드가 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딥노이드가 개발한 생성형 AI 솔루션이 더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오늘 뭐 이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거든요. 제약주가. 뭐 전체적으로 약세라고 하기보다는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매도한 느낌? 사실은 AI를 만드는데 향후에 그런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의료 AI 쪽으로 나중에는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적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자, 저항 돌파. 내일 윗골이 달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윗골이 달릴 수도 있겠다. 6만 1,0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6만 1,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만 6,000원대까지 목표주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제가 10월 21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11월 4일 날 매수가 나왔다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조정을 받고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카카오뱅크, 태경BK, 플리토, 쿠콘, 컴투스, 신라젠, 노바텍, 솔리드, 제로투세븐 이렇게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을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쿠콘이 4분기 실적이 좋죠. 4분기 실적이 좋고 카카오도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솔리드가 4분기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태경BK는 왜 들어갔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수 타이밍 근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BK 먼저 볼게요. 태경BK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졌죠.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권 돌파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4,700원 4,7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4,550원 손절가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은 5,150원 5,1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6,300원 부근까지 보수적으로 봐도 6,000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가 4분기 실적이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좋고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 보게 되면 5,250원 돌파 시 1차 매수, 5,350원 돌파 시 2차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 돼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 있죠. 6,100원. 6,100원은 단기적인 목표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만약에 다 됐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5,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1차 매수가 5,250원, 2차 매수가 5,350원, 손절가 5,100원, 단기적인 목표가 6,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쿠콘 4분기 실적 좋고요. 이게 내일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16,1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4%면 요 가격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5,400원. 그래서 16,100원 돌파 시 매수를 해서 15,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주봉 보면은 딱 이중 바닥이죠. 주가가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을 하다가 하락 돌려냈고요. 다만 이제 돌려냈다라고 하더라도 전 고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가격인 이 가격이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뛰어 넘어가면 이중 바닥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지금 확인해 보려면 일단은 타이트하게 17,2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17,200원 다음에 21,000원이니까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거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 매수 38,000원 1차 매수고요. 그 다음에 39,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2차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지 매수할 수 있어요. 올라가야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중 바닥이 완벽하게 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 상승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뭐 SM의 첫 연공 보이스 기업 디얼 앨리스 미 레이블과 손잡고 글로벌 본격 투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SM의 직접적인 뭐 이슈가 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모티콘이 뭐 70만 개를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AI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AI 이슈에 있는 네이버는 20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악재가 좀 존재를 하는 카카오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네이버는 23만 원대까지 올라갈 건데 뭐 일단은 CEO 리스크 뭐 여기에서 오너 리스크에서 좀 해방이 돼야지만 이중바닥 형성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8,000원, 39,000원, 4만원 돌파해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이 좀 나오면 그때부터 좀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이 더 싼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 사냐가 관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항이 돌파를 하면 저항이 지지가 되면 이제 싼 가격이 되는 거고 저항 부근에 있으면 요거는 싸다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때그때 가격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를 결정을 해야지 뭐 그냥 단순한 수치로 비싸다 싸다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신저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 주는 거고 몸통만 드시면 됩니다. 몸통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6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시장에 상관없이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잡냐가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 그런 종목 타이밍이 나오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